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2월 16일입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제주반도체 매수 매수 대기를 좀 주문이 해봤고요. 체결되었습니다. 네, 매수가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제주반도체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아무래도 SFA 반도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SFA 반도체가 음봉으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자, 얘도 좀 하락을 하죠. 자, 짧게 수익을 좀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주반도체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텔레칩스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텔레칩스 일부 물량이 체결이 됐고요. 자, 이것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량 매수 됐고요. 자, 이제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텔레칩스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거래가 좀 터지면서 매도가 일단 절반 물량 나갔습니다. 자, 나머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자리 돌파 나온다면은 요 꼬리까지 도전을 할 거고요. 예, 꼬리 돌파가 나온다면 뭐 상한가도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죠. 자, 일단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현재 뭐 거래가 좀 터지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물량 또 매도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가 아래로 좀 빠졌네요. 여기까지 좀 떨어졌고요. 자, 현재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매도했고요. 제 매수가를 위협을 해서 수익권에서 매도했습니다. 자, 텔레칩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매수 대기를 좀 해봤고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대창 매수가 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움직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현재 저점 이탈이 나왔죠. 자, 이거는 반등 이용해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손절했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살짝 반등 줄 때 이용해서 손절을 했고요. 여기서 반등을 좀 해줬어야 되는 자리인데 아래쪽으로 좀 투매가 나오면서 저점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손절을 했습니다. 자, 대창 매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네 종목 매매 대응을 좀 해봤고요. 제주 반도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는 SFA 반도체와 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SFA 반도체를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SFA 반도체를 장 초반부터 너무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조정 없이 그냥 위로 다이렉트로 쳐버렸죠. 장 초반부터. 자, 그래서 이거를 매매를 못하고 얘가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종목을 좀 보면서 제주 반도체를 좀 대응을 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어저께 만들어졌던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는 봉이 여기서 나왔죠. 자, 그래서 제가 돌파 매매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반등을 하다가 SFA 반도체를 보니까 SFA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꺾이는 중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대장주기 때문에 2, 3등주는 얘가 꺾이면 그냥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봉을 달고서 입꼬리를 다는 모양을 보고 제가 제주반도체를 바로 그냥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반등 살짝 줄 때, 여기서 반등 줄 때 제가 매도하고 나왔죠. 수익권에서. 자, 바로 매도를 잘 하고 바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역시나 2등주, 3등주 매매는 이런 식으로 불안합니다. 조금 급등이 나오더라도 대장주를 매매하는 게 맞고요. 어쩔 수 없이 2, 3등주를 매매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대장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제주반도체 약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동구바이오 제약을 제가 매수를 했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매수 대기를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텔레칩스가 빠르게 떨어지는 걸 보고 텔레칩스를 좀 매매를 하느라고 얘를 제가 매수 대기만 해놓고 영상을 녹화를 못했어요. 자, 얘는 여기서 제가 매수가 돼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이 종목 매수 대기를 한 이후에 텔레칩스가 제가 원하는 이제 매수 자리를 오는 바람에 이거를 이제 영상 녹화를 못했죠. 자,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 매매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매수 대기해서 9시 35분에 이렇게 체결이 됐죠. 그리고 9시 40분경에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36,550원 정도에 매도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이건 영상으로 좀 공유는 안 됐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텔레칩스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아침서부터 일봉상의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죠. 자, 이런 자리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양을 보고 거래도 좀 실리는 모양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아래쪽에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가 됐어요. 자, 매수가 되고 이 봉에서 미리 매도 걸어둔 자리에서 체결이 절반 물량 매도가 나갔죠. 그래서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요 윗꼬리를 돌파를 했어야 오늘 얘가 뭐 상한가를 가든 아니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를 실으면서 잘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했는데도 딱 그 자리를 돌파를 하질 못하는 모양이 만들어져서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일단은 또 절반의 절반 물량 매도를 하고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한 75% 정도 물량은 수익을 챙기고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아래쪽으로 빠졌죠. 여기서 빠져가지고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하고 한호가 위에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량 다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결국에는 오후장에 좀 아래로 빠졌죠. 아래로 빠지고 일봉상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봉이 만들어졌어요. 자, 요런 이제 꼬리 매물대까지 돌파는 했지만 거래대금도 좀 많이 터졌거든요. 나름 3,200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양호한 거래대금이긴 하지만 요런 앞에 이제 산처럼 솟은 이런 큰 매물대를 돌파하는 거래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윗꼬리가 좀 달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 텔레칩스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 어제 SFA 반도체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제 후발주로 상승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장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윗꼬리도 달리기도 했고요. 자, 월봉상으로 완전 신고가는 아니죠. 앞에 요런 매물대에 좀 걸리는 모습으로 오늘 좀 윗꼬리를 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봉상으로는 정고점은 돌파는 했고 윗꼬리가 달렸고 거래대금은 뭐 나름대로 터지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창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이 종목이 좀 많이 아쉬운 종목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구리값이 폭등을 하면서 이 구리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대창이라는 종목과 뭐 이구산업 그리고 풍산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구리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대창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 대장주급으로 아침서부터 좀 강하게 뭐 거래가 터지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봐줄 만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돌파 나올 때 제가 돌파 매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쉽게 좀 주질 않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흔들고서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결국에는 뭐 털렸죠. 털리고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좀 갈 거면은 이쁘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일부 물량 수익 실현하고 일부 물량 뭐 홀딩을 해서 좀 더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흔드는 바람에 결국에는 뭐 제가 원칙으로 정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래 꼬리를 깨는 저점을 깨는 자리에서 제가 손절을 좀 했죠. 자, 여기 이제 깨질 때 조금 얘가 급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위쪽에다가 매도를 하고 손절을 했습니다. 시장 대장주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때 물량도 조금 적게 들어갔죠. 그래서 손실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원칙을 잘 지켜서 매도를 했고요.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흔들고 간다면은 수익을 크게 내는 거고요. 흔들다면 뭐 흔들리는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밑으로 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 관리는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좀 손절로 마감이 됐는데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하고 종목을 운전하는 매수 주체들이 좀 믿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대창 이렇게 해서 매매를 좀 마쳤고요. 오늘도 뭐 한 종목 손절을 하긴 했지만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요. 오늘 시장 특징주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어 소프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어소프트가 오늘 또 강하게 상한가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으로 좀 만들어졌고요. 자,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한 1,300억 정도가 터졌는데 장중에 움직일 때는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장 후반부에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잘 굳히더라고요. 자, 이 종목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자회사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이 자회사 덕분에 흑자 전환이 된 종목이고요. 이 오아시스 마켓이 온라인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이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이 굉장히 부각이 된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깔끔한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봉상의 움직임도 괜찮고 뭐 재료가 그렇게 강력한 재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종목 자체로서는 괜찮은 재료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창에 이어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도 오늘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종목은 어제 좀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한 종가상으로 13%가 상승이 나오고 오늘 이제 연이은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거래대금은 역대급으로 터졌는데 거래대금은 좀 약합니다. 한 600억 정도밖에 터지질 않았고
자, 이 종목은 월봉상 보면 완전 신고가는 아닙니다. 앞에 이런 매물대들이 산지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매물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자, 거래대금도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임을 좀 살펴보는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대형 포장이 오늘도 좀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오늘 이 종목이 좀 매수 구간을 줬으면 좋은데 이 종목도 오늘 SFA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서부터 그냥 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매매 대응을 좀 하지는 못했어요. 뭐 이런 조정 구간 매매 대응 해볼 만도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가격상으로는 이제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동전주였죠. 600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3,08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대응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움직임 그냥 보는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또 만들어졌죠. 이 HLB가 오늘 종가상으로는 하한가는 아니지만 이 장 중에는 하한가를 찍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한가 찍힐 때 이 매수 잔량이 매도 잔량이죠. 예, 매도 잔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었거든요. 근데 HLB 회장이 입장문을 유튜브로 발표를 한다라는 내용이 만들어지면서 또 이렇게 이제 하한가가 풀리면서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입장문 발표 이후에 반등에 좀 성공하나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종가상으로는 하한가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하한가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한 차례 더 일단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얘가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가 임상 결과가 이 허위 공시라는 의혹으로 금융당국에 이제 조사를 받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HAB 회장이 좀 소명을 했는데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과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주식시장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중이고 아무것도 결과는 나온 건 없지만 이 불확실성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매도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고 이 허위 공시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앞둔 상황입니다.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좀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진양곤 회장 입장에서는 이 리보세라닙 임상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확보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계적 의미에서는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했지만 임상적으로는 유의성이 이제 확보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하는 상태고 뭐 결과는 어쨌든 증선위를 거쳐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죠. 진양곤 회장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 주주들을 좀 안심시키는 유튜브 영상 소명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HAB 회장님의 입장인 거고 일단은 증선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AB가 오는 이런 이슈로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좀 했고요. 자, 관련한 종목이 또 있어요.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골재 채취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식음료 사업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 매출은 이 식음료 사업 중에 이 음료 매출이 뭐 거의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골재 채취하는 곳에서 한 50%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돼요. 화장품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적자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진양곤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하락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래도 대주주로 있는 회사인데 이 HLB가 급락이 나오니까 같이 따라서 좀 급락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더 아랫꼬리를 달면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HLB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도 조금은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특징주는 이 정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양봉을 좀 만들어내면서 뭐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HLB 문제만 좀 없었다면 코스닥 시장도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또 한번 상승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은 안 좋은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어제 만들어진 양봉에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음봉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기술적 분석의 모습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양봉이 만들어졌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HLB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이오 관련 섹터에 많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같이 좀 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또 시총 상위주들이 꽤 포진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봉이 좀 만들어진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뭐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내일하고 또 모레 연이어서 계속 좋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전히 이 고점을 도전할 만한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 수급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줬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는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양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코스닥 시장이 음봉으로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환율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환율이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수세를 유입시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오늘 HLB 사건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이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은 분위기가 안 좋았던 부분, 그 부분이 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21선과 단기 이평선 5일선을 회복한 시장은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 고점에 대한 이 도전 부분 좀 희망을 가져도 좋은 시장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제 리더였습니다.